법정 시한을 훌쩍 넘기고도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여전히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과 함께 일단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 감액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쳤지만 민감한 예산 증액 심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간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사흘 남은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인 한나라당 백성원 의원과 함께 예산안 처리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당 여전히 좀 소란스럽죠? 그렇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 새 예산안 처리 올해도 뭐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9년 연속으로 이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예산안 심의 기한을 이제 넘기게 됐는데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우리 헌법 54조 2항에 의하면은 회계연도 개시 한 달 전 네.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12월 2일은 지났으니까 네. 그걸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기 국회가 12월 9일이 마감이 되니까 그렇죠. 9일까지만이라도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었습니다만 네. 여전히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이 한미 FTA 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국회 등원을 위해서 여당이 좀 대성적으로 양보할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그 부분은 뭐 원내 대표부 간에 논의될 사안입니다만은 네. 저희들은 예결위 50명 중에서도 12명의 개수조정소위원회는 국회의 예산 한 항목을 심사하는 아주 최후의 네. 기관입니다. 예. 네. 그래서 마치 예산은 혈액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가 전국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이것은 마치 골고루 실핏줄까지 잘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혈액과 같은데 예. 예결위와 개수조정소위는 그 심장과 같이 이걸 뿜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른 정책적인 안과 대립되는 안과 예산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은 예산이 표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대로 혈액을 뿜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원내 대표 간의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은 그것대로 논의를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개수조정소위원도 들어와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당치 않느냐. 한나라당의 그 지금 입장입니다. 예, 공식 입장이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방향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심의를 이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할지를. 예. 예. 지금 어떻게 이제 합의할 가능성이 있겠는지요? 오늘 아침에도 조금 그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네. 야당의 원내대표, 김진표 원내대표와 또 우리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 그리고 또 우리 개수조정소위원회의 간사인 장윤석 의원과 강기정 민주당 간사위원 이렇게 네 명이 좀 모여서 이 문제를 수기를 좀 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침에도 좀 오갔습니다. 언제 만나기로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시간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바로 좀 해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지난주까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올라온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심의를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 증액 부분 심사를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예.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우선 상임위의 예산 삭감액이라는 것은 여야 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합의해서 결정한 액수입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는 뭐 우리 예결위 와서도 개수조정소위원회에서 관행적으로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우리 한나라당 의원만으로도 또 자유선진당 임명호 의원하고 같이 심의를 완료를 했고요. 예.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예결위에서 정액을 시키자 또는 또 감액을 시키자 하는 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다른 사안도 아니고 예산인 만큼 민주당 의원들하고 합의하에 좀 하자 이래서 계속 지금 참여를 촉구를 하면서 예. 인내심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게 정말 금년을 넘길 경우 또 금년이 아니라 12월 중순을 넘길 경우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좀 커집니다. 달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12월 중순까지가 안 되면은 시도 예산을 짤 수가 없습니다. 또 12월 하순까지 한 20일 넘기면은 시군 예산을 내년도에 짤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대동맥에서부터 나가줘야 이걸 받아서 또 하다를 하고 하는데 적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끝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예. 그럼 만약에
야당하고 민주당하고 이제 국회 정상화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요. 예. 어떻습니까? 한나라당 단독 처리라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참 결론적으로 딱 단언을 하기는 참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를테면은 한나라당이 국민 생활을 생각을 하고 예산안이 통과 안 됐을 때 그 겪는 불편등을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처리가 돼야 됩니다. 적어도 12월 말까지는 돼야 네. 됩니다. 예. 우선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은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정부 각 기관이 최소 유지되는 비용은 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은 올 스톱입니다. 그 다음에 또 1, 2월이 넘어가 버려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 예를 들면은 군인들 이 겨울에 좀 더 부식과 난방을 위해서 네. 정액을 시켜주려고 하는 안이 있는데 이거는 내년 준 예산을 편성해서 소위 말하는 최소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넘어가면은 소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겨울은 계절은 지나버리니까. 지나고요.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446억을 예산을 잡아놓고 올겨울에 지내는 노인들 전국의 경로당에 난방비를 좀 더 지원하자. 이렇게 여야가 서로 이렇게 논의가 있었는데 예. 이런 예산은 지금 집행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 외에 뭐 겪는 불편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국민들의 내용 그 자체를 보면은 우리가 국민을 보고 정말 단독 처리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라는 그런 부담이 따라서 상당히 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그 내년도 예산에서 그 여야 간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쟁점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네. 복지 예산을 둘러싸고 여당은 10조 원을 정액을 하자. 정부 예산 외에. 네. 그러나 그 부분은 좀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여당은 여러 가지 감안할 때 한 3조 원 정도 또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그 SOC 예산을 놓고 이제 야당 민주당 측에서는 4대강 사업에 그동안 투자 많이 됐으니까 SOC 예산을 좀 깎아서 복지를 돌리자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저희들도 SOC 예산을 예년에 4대강 예산에 넣은 만큼 막 많이 넣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만은 그러나 SOC는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등등은 이거는 전 산업에 미치는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이거를 몇 년간 소홀히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이 아주 약화됩니다. 그런 네. 점에서 일부는 좀 깎더라도 SOC는 그래도 유지를 해가자. 이런 입장이 저희들이 예. 또 여전히 강하고 그렇군요. 또 이제 저쪽은 무상 급식을 국비로 지원하자고 민주당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교육의 급식비는 지방의 예산입니다. 그것은 네. 지방을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가 지원하자는 것도 좀 무리가 따르고요. 예. 우리 한나라당은 대신에 무상 보육을 주장을 합니다. 예. 0세부터 4세까지는 전면 무상 보육을 하자. 무상 보육은 단순히 복지가 아닙니다. 무상이 붙었다고 그래서 한나라당도 또 선심성으로 무상 네. 뭐 시리즈로 가느냐 그게 아니고요. 무상 보육은 기본적으로는 이 저출산 문제 해결책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잠재 성장력을 확충하는 겁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면은 애들을 보육을 맡아줌으로써 어머니들이 다른 일자리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단순한 복지 뭐 사교육비의 일부 지원 이 차원이 아니고 예.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0세부터 4세까지의 이 무상 보육은 한나라당이 좀 내년 예산에 알겠습니다. 특별히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뭐 SOC 예산이라든가 무상 급식, 무상 보육 전부 이제 복지 예산으로부터 이제 파생된 문제들이고 이제 복지가 거기서 제일 이제 큰 화두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혹시나 지금 그 총선이나 대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해 나가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총선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국민들의 서민층 보호 또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 등등이 주요 화제와 또 비중이 높아질 거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가 심의를 하고 삭감을 하지만은 기본의 근간은 326조에 거의 뭐 10%를 깎기보다도 거의 뭐 1% 깎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대강의 골격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선거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너무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네. 뭐 매년 이어지는 정치권의 어떻게 보면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 9년째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랄까요? 어떤 예. 게 있을까요? 그 문제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국회의원을 또 정치권에서도 정말 중지를 모아야 될 사안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언제나 여야 간의 정치적인 대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볼모로 해서 하는 이 시스템은 시작이 돼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정치적인 그 문제는 따로 대립 격화를 하더라도 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완전히 계속 그 합의하에 협의하에 처리한다는 것을 여야 간에 서약을 하고 합의문을 대국민 앞에 천명을 하는 이런 절차가 한번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 백성원 의원으로부터 새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어지는 5시 뉴스 큐 시간에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으로부터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